헤어졌어? 저 그때 쌤한테 말했잖아요. 아, 자주 헤어지네? 아요 나쁜 남자예요. 얘. 자, 나 근데 2번 빼곤 다 차였어. 안쓰럽다. 그쵸? 자, 4번 그림 한번 볼까요? 4번 너네 이제 항상 그래프를 볼 때 가로 세로에 뭐가 나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세로축 증기압력.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하고 비슷하네요. 용질의 몰 분율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용질의 몰 분율은 당연히 0에서 최대값 1 나오겠죠. 그런데 용질의 몰 분율이 0이라는 말은 요거 알아야 되겠지? 여기는 뭐만 있다는 거야? 용매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P0가 바로 이 값이죠. 오야. 그러니까 자, 가는 쭉 해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 가는 용매 누구랑 A랑 용질 C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용매 A만 있는 건 어디가? 여기가 용매 A죠. 그럼 얘는 A의 증기압력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P0. P0. 누구의 P0? B가 얘는 A의 P0 이렇게 되는 거죠. B0. 응. 그 다음 또 하나는 파란색이네. 파란색을 그려볼까?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요만큼은 PB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PB는 B용액의 P0값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해서 PB 다시 이렇게 써놨네요. 자, PB 다시 이렇게 해놨죠? 그럼 너네 봐봐. 지금 요때는 몰 분율이 얼마라고 나왔어? X라고 나왔네요. 그럼 증기압력이 P0가 이만큼이었어. 자, 내가 색깔 칠한 요 부분은 증기압력이 내려간 거죠. 몰 분율이 X일 때 증기압력은 내려간 건 PB에서 뭘 뺀 거야? PB 다시를 뺀 거죠. 요거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분자간의 힘은 여러분 자, 순수한 용매가 있죠. 그럼 순수한 용매 A하고 점이 B하고 놓으면 높으면 힘이 높아요. 증기압력은 누가 더 큰 거야? P0 증기압력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네. 그럼 증기압력이 더 크다는 건 잘 날아간다는 거죠? 힘이 잘 약해요. 날아가면 인력이 어떻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죠? 그럼 인력이 약하니까 얘네들의 끓는 점은 낮아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 끓는 점은 A하고 B하고 누가 더 높아야 돼? B가 더 높아야 되겠죠. 뭐야? 분자간 힘은 B가 더 세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권 틀렸어. 왜요? 그다음 아니 장난입니다. 알아요. 썰렁할 뻔했다. 자, 그 다음에 용질의 몰 분율이 X일 때 나의 증기압력은 여러분 자, 용질의 몰 분율이 X일 때 나의 증기압력은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만큼은 증기압력이 내려간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세로축이 증기압력이라며. 그럼 세로축이 증기압력이니까 나의 증기압력은 얼만큼인 거야? 이만큼인 거죠. 여러분, 증기압력은 용매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PB에서 PB 다시가 증기압력 내림. 됐어요? 틀리고 니은 맞으면 답이 1번이에요. 뭐냐 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내려간 건 바로 PB에서 PB 다시를 뺀 만큼의 증기압력이 내려간다고 그랬죠. 요런 까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용질의 몰 분율이 X일 때 기준 끓는 점은 가가 나보다 높다. 자,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그대로 한번 볼까요? 몰 분율이 X일 때 증기압력이 누가 더 커요? 역시 A가 더 크죠. 그럼 증기압력이 더 크면 끓는 점은 더 어때야 돼? 낮아야 되겠죠. 그럼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야 돼? 아니, 안 읽어줘. 나가 더 높아야 되겠죠. 나가 더 높아. 닥쳐. 자, 그 다음에 몇 번? 9번. 9번이요? 어느 점 내림. 여러분, 우리 어느 점 내림은 용질의 종류하고는 관계없이 용질의 몰수, 즉 몰랄농도에만 비례하죠. 자, 물 100g에다 포도당 10g을 넣고 그럼 우리 몰랄농도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 몰랄농도는 용매의 질량보다 용질의 몰수죠. 그럼 용매의 질량이 100g이니까 0.1kg. 그 다음에
용질은 포도당인데 10g 들어갔네요? 포도당 확신량 얼마야? 거기 써있죠? 안 알려줬네요? 네. 아, 180. 우리 알잖아요. 180. 상식이죠. 180분의 10. 몰.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뭐, 이거 그냥, 뭐, 계산을 하나하나, 뭐, 이제 그렇고요. 그럼 이번에는 포도당 대신 누구를 넣은 거야? 설탕을 넣었죠. 자,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아무리 물이 똑같고요. 아무리 용질 질량이 똑같이 10g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자, 이 문제 포인트입니다. 몰랄이 18분의 1이에요. 아니죠. 0.1분의 18분의 1이죠. 그래서 18분의 1 나오는데 0.1분의 18분의 1이 18분의 1이에요? 아니요. 뭐죠? 자, 18분의 100. 여러분. 18분의 100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거 계산 안 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몰수잖아요. 분자량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 분자량이 달라.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럼 분자량이 더 작은 포도당의 몰랄 농도가 어떨 수밖에 없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용에게 어는 점, 원래 어는 점은 몇 도시야? 0도시죠. 그럼 어는 점이 낮아지는 게 어는 점 내림이잖아? 오. 농도가 진할수록 더 많이 낮아지죠. 네. 농도가 진할수록 더 많이 낮아지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포도당이 이 어는 점을 T1, 이거를 T2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농도가 진한 거 더 많이 낮아지니까 T1이 더 아래고요. T2가 더 위쪽이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포도당 T1, T2 누가 더 높니? 그러면 더 많이 낮아진 게 T1이니까 높은 건 누가 더 높아야 돼? T2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럼 가에서 포도당 30ml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포도당 수용액 자, 똑같은 건데 20ml 쓰나 30ml 쓰나 농도는 어떨까요? 같다. 다 같죠. 여러분, 서럽네. 양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다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해서 용액의 어느 정도 맞아. 여러분 이거 커먼 센스. 자, 카나리 액젓이요? common sense. 아, 커먼 센스. 상식. 아저씨.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영어 고자. 다시 한번 볼까요? 카나리. 여러분. yes. 아이. 자, 설탕물이라고 생각해. 설탕물이야? 설탕은 고체고 물은 액체였잖아요. 그럼 고체는 이미 얼어있는 상태죠. 그럼 설탕물을 얼렸어 라고 하는 건 물을 얼렸어. 물이 오는 거죠. 그러면 설탕물에서 물이 자꾸 얼어서 얼어물을 덜하니까 물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죠. 농도가 진해. 농도가 점점 진해지죠. 그러니까 얘는요. 자,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디귿번. 예. 이게 얼고 있는 동안 설탕은 그대로고 물의 양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농도는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겠죠. 됐습니까? 단순하지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농도가 증가하니까 어느 점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되겠죠. 그럼 이거 끓고 있는 걸로 가볼까요? 물이 끓고 있어. 설탕물이 끓고 있으면 물이 끓는 거야? 설탕이 끓는 거야? 물이 어. 물이 끓는 물이 끓고 있는 거죠. 그럼 물이 날아가니까 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장 얼음이 얼고 있는 동안에 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어느 점은 계속 어떻게 될까요? 낮아집니다. 그럼 끓고 있는 동안 끓는 점은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잠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을 가열하면 배웠어요. 끓는 온도가 이렇게 되죠. 이게 몇 도시야? 100도씨. 그런데 이게 설탕물이라면
끓기 시작하는 온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끓고 있는 중간에도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고요. 이거는 순수한 물, 이거는 설탕물. 됐나 여러분? 그 이유 물만 날아가기 때문에 끓고 있는 동안에 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기 때문이라고요? 진해지기 때문이죠. 그럼 어는 점도 마찬가지죠. 이게 만약에 순수한 물이라면 어는 동안 온도는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설탕물이면 얼기 시작하는 온도도 낮아질 뿐만이 아니라 얼고 있는 동안에도 어느 점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로 어느 점이 끓여서 폼이 점점점 커지겠죠. 됐습니까? 선생님. 네. 좀 쉬어? 아니요. 뭐? 그냥 불러보고 싶어요. 저 새끼 뭐냐? 자, 그 다음 또. 저거 저희 중학교 때 저걸 배웠었어요. 네, 중2 과정일걸요, 이거? 설탕은 안 배웠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 있긴 한데 어. 얼는 점 물만 배웠을 거야. 얼는 점 뭐야? 어는 점 네 내려가는 건 안 배우는데 소금물의 어느 점이 순수한 물보다 더 낮아진다는 건 배우지 않아요? 내가 배우는데요. 그래? 배웠는데 그럼 나 단어를 모르겠네. 안 배웠죠. 어? 단어는 안 배웠죠. 어는 점 내리. 그렇지, 그런 단어는 안 배우죠. 어느 점이 이거는 근데 너네 바닷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바닷물을 잘 안 얼어. 왜냐하면 물보다 어느 점이 더 낮으니까. 맞기 때문에. 그 이유 소금 때문에. 그런데 그거 할 때 그럼 진한 소금물은 더 낮아져. 그 소금을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안 얼어. 그러면 너네 봐봐. 겨울에 너네들은 아파트 생활하니까 뭐 간장을 담은 장독이 어는지 안 어는지 모르잖아요. 네. 얘네는 난 이제 시골에 사니까 간장이 담겨져 있는 그 항아리가 있어. 항아리가 항상 밖에 있단 말이야. 얼면 깨지잖아요. 근데 안 온다는 거죠. 그 이유 졸라 짜거든. 농도가 진하니까 어느 점이 많이 낮아진 거예요. 오케이? 절대로 야 간장 항아리 졸라 커. 나만 해. 그런데 그거 그냥 밖에 내놓는단 말이야. 들어놓을 수가 없죠. 근데 안 얼어. 왜? 진해서. 그렇지, 짜죠. 선생님 근데 주변에 다 옷이밖에 없었어요. 오씨와 정씨. 혹시 정시. 아, 우리 동네는 오씨하고 정씨밖에 없었어. 다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거기 시족사회니까. 선생님. 어? 그 간장은 매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씨하고 정씨하고 다 결혼했어요. 근데 그럼 간장은 무슨 원소로 이루어져 있나요? 원소? 매주가 분자, 콩으로 분자. 만드니. 어? 분자. 뭐라고? 무슨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어. 아미노산? 어. 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콩 단백질이죠. 글루코스. 뭔가 설득력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탈피 봅시다.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다른 거래요. 자, 엔탈피는 몇 글자야? 세 글자, 엔트로피는 네 글자. 당연히 다르죠. 아 엄마 말 안 믿었는데. 지랄하네. 자, 볼까요? 엔탈피 세 글자죠? 자, 말 바꿀 거야. 해봐. 에너지 세 글자죠. 엔탈피는 에너지야. 그러면 에너지 안 써요. 엔트로피 네 글자죠? 무질서도. 무질서도. 엔트로피는 뭐라고요? 왜 무질서도. 굳이 이렇게 해요? 안 펴져 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이것도 시작이잖아. 무질서도. 오케이? 무질서도. 엔트로피. 어떤 네 개가 안 펴진다고. 이렇게 네 개가 안 펴진다고. 아 그건 저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저는 아니 왜 그냥 태클을 걸지? 그럴 쓸데없는 거에 태클 거는 거 아니에요, 학생. 락스tar 왜냐면 이거만 잘한 게 다행이죠. 엔트로 무질서도. 잖아. 엔트로. 근데 왜 엔탈피를 에너지라고 안 하니? 엔탈피가 탈피하는 건가요? N이 탈피 엔탈피. 아, 근데 맞고 싶냐? 제가 이런 걸로 학교에서 유명해요. 아, 실업기로? 너무 너무해? 아니 그러면 실업기로 그럼 바늘은 있어요, 그러면 되지. 그럼 이제 한 대 쳐맞는 거지. 실은 좋아해 바늘을 잃어.
그지? 그러다 이제 쳐 맞는 거지. 대머리가 총알을 한 발밖에 못 쏘는 이유는 두 발이 없어서. 아하하. 너무 재밌다. 스님이 육상 선수들도 못 뛰는 이유는? 뭐라고? 스님이 육상 선수들도 못 뛰는 이유는? 두 발이 없어서. 두 발이. 그건 이해 못했는데 왜? 스님 두 발이 스님이 없잖아. 스님이 발 두 개가 육상 없잖아요. 두 발. 스님이 못 가는 대학교는? 졸일라 재밌어. 중앙대. 중앙대 못 가요? 중앙대? 중앙대가 불교학교 아니야? 또 없냐? 동국대인가? 이런 거 없어 이제. 와. 진짜 너무 유치하다. 아, 진짜 너무 유치하다. 밖에서 이런 거 하거든요. 어우 너무 유치해. 미칠 것 같아. 불법 없기. 이거 쏘고 싶다. 없어용 콜라가 없어용. 없어요 콜라가 없어요. 죽이고 싶다. 나 안 볼 때 꼭 죽여줘. 목 아프다. 아니 목 아픈 놈이 지금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도 아직 이거는 착한 거예요. 아 여기다 뭐 판 하나 이렇게 연결할까? 끼우면 되나? 그거 앉을 때 불편해요. 아니 이렇게 해요. 불편할 것 같아요. 좀 넓혀주면 되겠다. 책 올려놓으니까 딱 좋네. 너무 좁아가지고 자꾸 떨어지네. 잠시만요. 이거 책 받침대를 하나 만들까? 네. 미친놈 아니야? 근데 이거 있잖아요. 그 저희 학교 축제에서 학교 축제에서 진짜 노래 가족급으로 부른 그분 노래- SM 1차 노래가- 합격했어요. SM 엔터테인먼트. 미쳤다. 너네 학년에? 아니요? 2학년. 2학년 지금 3학년 되는. 그래? 2차 준비 중이에요. 진짜 노래 진짜 잘 불러요. 얼굴이 이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안 이쁘다는 얘기네? 아니 이렇게 뭐 봐. 아니, 너무 멀리서 봐가지고 멀리서 봐서. 정확히 실루엣. 실루엣만 보여. 3학년 이렇게 물어봐야겠다. 대답 중 누구요? 3학년? 응. 누구요? 윤재요? 나 윤재. 윤재 형 여기 다녀? 아니. 윤재? 네. 다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그만뒀지? 아 그래요? 윤재도 알아? 저 네. 친하죠. 친해? 옆집이었죠. 옆집이었죠? 네, 지금은 아. 제가 이사해서 살기 싫다고. 앞동이에요. 윤재 머리는 좋죠. 공부를 안 하시죠? 놀기에 바쁘시죠? 윤재 형 착해요. 그래도. 착해. 맞아. 네, 공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이 마음을 안 먹죠. 네. 저도 마음 먹기 싫은데 전 마음 안 먹으면 재능이 안 따라줘요. 뭐야 도대체 또. 자, 나도 재능 없기는 다 똑같아. 엔탈피 봅시다. 지랄하지 마시고요. 진짜 네가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난 너보다 노력을 많이 했나 보지. 맞잖아요. 쟤네는 비슷하니까. 자, 1번. 엔탈피. 이제 완전히 단원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 앞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를 했잖아요. 여기는 다 에너지 개념이 들어간답니다. 엔탈피가 뭐지? 자, 여러분, 엔탈피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야. 아까 왜 에너지라는 말을 안 쓰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에너지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긴 해.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야. 여기 내가 코푼 표시가 있어요.
코모든 휴지가 있는데요. 이 코모든 휴지는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있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위치 거야. 에너지. 위치 에너지. 오, 그것도 있네요. 그럼 아니 저기 바닥에 있을 때는요. 에너지 없을까요? 아니요. 있죠. 그러면 여기. 이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니? 얘를 태워보는 거야. 와이. 엔탈. 태워보는 거야. 그럼 얘를 태우면 거기서 뭐가 나와? 플로지스트. 제가 나와요. 열이 막 나온단 말이죠. 플로지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야. 그래? 그럼 열이 나오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 에너지가 얼만큼이나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중요한 거야. 에너지가 얼마나 있어? 라고 묻잖아요. 얼마나 나오는? 정답. 모른다가 답입니다. 와이. 왜냐하면 자 일단 열 에너지가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얘를 이렇게 쪼개봐. 그럼 이렇게 쪼개면 분명히 얘네들 공유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또 쪼갰어. 그럼 그 안에 원자가 나오겠죠. 그럼 그 원자 안에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에너지도 있겠죠. 이런. 왜냐면 탄다라는 건 원자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또 그 핵 안에 안돼. 양성자와 중성자 간의 에너지도 있겠죠. 핵력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양성자를 쪼개봐. 쿼크들 간의 에너지도 있겠죠. 그럼 그런 모든 에너지를 다 측정할 수는 없다. 없다는 거야. 말이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엔탈피라고 하는 건요. 에너지가 맞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맞는데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야. 오케이? 그냥 어떤 열 에너지, 뭐 빛 에너지 이런 지칭을 하는 게 아니라 고유의 에너지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모든 에너지 그래서 얘네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물질 고유의 뭐라고 한다고요? 에너지. 그런데 이 물질 고유의 에너지는요. 절대로 측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적인 양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머! 그거 왜 그럼 만들었어요? 절대적인 양은 절대 측정 불가능. 이게 봐? 측정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알았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얘를 어떻게 한 거야? 태워서 열이 나온다는 걸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니? 그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뭐를 갖고 있다는 거야? 엔탈피를 갖고 있다는 거죠. 태워서 열이 안 나오면 태워서 열이 안 나오는 애들은 안 타는 물질이죠. 그럼 안 타는 거 뭐냐면 이미 타서 나온 거 CO2. 그럼 CO2는 에너지가 없을까요? 네. 있죠. 그건 어떻게 알아요? 걔를 다른 물질과 반응을 시켜보죠. 지금 여기서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물질 고유의 열 함량. 그럼 안 탄다고 해서 걔가 에너지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에너지의 종류를 계속 쪼개보다 보면 그들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 그 전체를 엔탈피라고 한다는 거죠. 개의 엔탈피는 측정 가능해요? 아니요? 우리가 측정 가능한 건 봐.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이 엔탈피의 총량은 측정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너네 봐봐. 얘를 태웠더니 100줄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갔어. 그럼 자, 얘가 엔탈피가 이만큼 있었는데 100줄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얘는 처음보다 100이 엔탈피가 낮아졌겠죠. 그럼 얼마나 빠져나갔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들이 오늘 알아야 되는 말. 엔탈피는 측정이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는 엔탈피를 측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자, 엔탈피의 무슨 양을 측정이 가능하다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엔탈피가 아니라 엔탈피 변화량이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엔탈피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엔탈피의 무엇을 측정하는 거야? 변화량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탈피, 걔의 엔탈피 측정이 가능해요? 아니요. 엔탈피 뭐만 알 수 있다고요? 변화량. 그럼 기호를 써야 되겠죠. 여러분, 에너지 기호는 E를 쓰잖아요. 그럼 엔탈피도 E로 시작한단 말이야. EN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얘는 기호를 E로 쓰지 않습니다. 왜니? 얘를
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열. 태워서 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트의 H라고 씁니다. 아 이건 너무하죠. 아 너무한데 왜냐면 Q를 안 쓰는 이유가 뭐야? 우리 Q는 열량할 때 Q를 쓰잖아요. 아 그럼 그럼요. 기호는 중복해서 쓰지 않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는 엔탈피 H. 그러면 이제는 내가 계속 엔탈피라는 단어 대신에 H라고 쓰겠죠. 물론 읽을 때는 엔탈피라고 읽습니다. I는 CRT에 C는 중복이 되는데요. 스몰 C, 라지 C잖아요. 라지씨. 아, 자 지금 엔탈피죠? 그럼 엔탈피 변화량은 뭐라고 하는 거야? 델타 H. 자 그럼 여러분 델타라는 말은 항상 나중 H에서 뭐를 빼는 거야? 처음 H를 빼는 게 델타죠. 그럼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는 너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세로축은 엔탈피. 종이가 갖고 있는 엔탈피가 요만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종이가 갖고 있는 엔탈피. 그런데 태웠더니 열이 막 빠져나갔죠. 자, 내가 종이야? 태웠더니 열이 막 빠져나갔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엔탈피는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되겠죠. 어머. 그럼 엔탈피는 종이가 더 많아? 제가 더 많아? 종이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럼 이런 거 말고 이제 A, B로 한번 해볼까요? 어머나.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 거니? 자, 말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A가 B로 변하면서 요 차이만큼의 엔탈피가 빠져나갔죠. 그럼 델타 H는 B 엔탈피에서 나중 엔탈피에서 A 엔탈피를 어떻게 해야 돼? 처음 엔탈피를 빼는 거죠. 자, 이거 빼볼까요? B 엔탈피는 요만큼이고요. A 엔탈피는 요만큼이죠. 빼면 플러스 나와 마이너스 나와? 마이너스. 아니 지금 이걸 왜 고민하는 거죠? 마이너스. 그럼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어머. 그럼 마이너스라는 건 낮아졌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낮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나갔어. 열 나간대. 아이씨. 자, 열 나간대. 이런 반응을 열이 빠져나가는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 난다고요? 발열 반응. 됐어? 그럼 발열 반응은요. 우리는 델타 H가 마이너스 값이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너네 봐봐. 여기서 막 야 이거 100이라고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00. 그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자, 그럼 A의 엔탈피와 B의 엔탈피의 차이가 얼마라는 거야? 100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 그러면 HA 얼마야? 이렇게 물으면 정답 몰라. HP 얼마야? 몰라. 그럼 쟤도 모르는데 여하튼 얼만큼이 그렇지 빠져나가는지만 이거로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뭔가를 가지고 알 수 있죠. 그럼 너네 봐봐. 얘네들이 지금 100만큼 에너지를 후루룩 하고 내보냈어. 어디로? 주위로. 에너지를 슈루루루루루 내보냈어. 그럼 주위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열 받았네. 여기다가 열 받았네. 그러면 당연히 내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사람 같아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자 그러면 나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멘탈 강하시구나. 올라가요. 그럼요. 멘탈 안 오시나요? 저의 멘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주위로 열을 어떻게 한 거야? 방출한 거죠. 그럼 주위는 열을 어떻게 한 거야? 박수. 그럼요, 얻은 거죠. 그럼 가만히 있다가 열을 얻었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너네들은 이거를 이제 화학적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났어를 표시하는 건 델타 H가 마이너스죠. 그럼 얘네들은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상승하는 거구나. 요게 오늘의 핫 포인트. 그럼요, 쉽죠. 그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야. 이걸 표현하는 방법. A가 B로 변했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쓸 거야. 쉼표. 델타 H는 마이너스 10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너네들이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A가 B로 변하면서 100만큼의 에너지가 빠져나갔네. 이렇게 하는 얘는 거죠. 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B가 100을 얻으면 누구의 에너지와 같아진다는 거야? A와 같아진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너네들 봐라. 지금 이거를 이제 식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야.
이렇게 쓰는 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이창아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A가 B로 변하면서 뭐였지? 100도 온도 상태. 100만큼의 엔탈피가 마이너스 됐네. 마이너스는 늘어났다는 거야, 줄어들었다는 거야? 줄어들었다는 거죠. A가 에너지가 더 많은 것 같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봤어. 그럼 엔탈피라고 하면서 에너지가 많합니다. 엔탈피는 A가 더 많아, B가 더 많아? A. A가 더 많아. 그러면 말을 또 바꿔볼까? 그럼 B의 엔탈피에다가 100만큼을 더하게 하면 누구의 엔탈피와 같아진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는 줄 알아? A 화살표 B 더하기 100 이렇게 쓴다고요. 말 돼, 안 돼? 네. 되죠? 되죠. 자, 또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화학에서 화살표는 수학에서 숫자로 따지면 는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A에서 그렇지 100을 빼면 B. B의 엔탈피와 같다. 그 방법은 1번, 2번, 3번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벌써 그런데 우리는 요거로 표기합니다. 요거트. 화장실 가도 돼. 뭐야 이런 나쁜 새끼들 있나. 네, 좀 쉬었다 합시다. 5일 중 마일요. 근데 그거 이미 녹화 중인데. 아닌데요. A시장지 눌렀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럼 이제 이거는 발열이었죠. 그럼 당연히 흡열 반응 이 그래프랑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돼? 반대 그래프가 나오겠죠. 흡열 반응 그래프도 그려볼까요? 노 안돼. 자, 흡열 반응은 엔탈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엔탈피에서 와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없었어. 그러면 자 상상해봐. 내가 에너지를 근데 저 엔트로피가 없어요. 엔트로피 안 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되죠. 그럼 엔탈피가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게 바로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 그럼 너네 봐봐. 이거를 C라고 하고 이걸 D라고 한번 해볼까요? 엔탈피 C, 엔탈피 D. 어머. 그럼 우리는 요 델타 H는요. 델타 H는 뭐에서 뭐를 빼는 거야?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죠. 그럼 많은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니까 이 값은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죠. 뭐야 쟤?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 5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도 표현을 할 때. C에서 D 플러스 50. 그렇죠. 이런 거 너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플러스는 안 쓰겠죠. 그래도 난 이제 강조하는 의미로 쓰죠. 플러스 50. 그럼 이건 C가 D로 변할 때 50의 엔탈피를 흡수했어. 그럼 이런 거 무슨 반응이라고요? 흡열 반응. 그런데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얘는 흡수했으니까 주위에서 50을 빼앗아 온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고요. 자, 시험 문제는 항상 거꾸로 나옵니다. 온도가 낮아졌네. 무슨 반응 일어날게? 흡열 반응. 여러분, 온도가 낮아졌네. 흡열 반응. 자, 난로 틀었죠? 여기가 졸라 어떻게 되고 있어? 더워지고 있죠? 온도가 올라갔네.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 아니 좋아.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측정이 불가능한 고유의 에너지 값이었어. 그런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아니 이 엔탈피 있잖아. 델타 H 있잖아. 그럼 델타 H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는 거니? 반응이 일어났는데 빠져나간 에너지야? 그럼 이거는 반응이 일어났는데 들어간 에너지야? 결국 얘네들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에서 출입한 열, 반응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응열이란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출입, 반응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거야? 반응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됐죠요? 그럼 여기 있는 이런 반응열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반응열은 그럼 얘가 연소 반응이야. 그러면 이런 반응열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니? 연소 반응이면 무슨 열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연소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중화 반응이야. 그럼 무슨 열이라고 해주면 돼? 나 혼자 하는 거야? 중화열. 중화 반응이면 중화열이라고 하면 되겠죠. 생성 반응이면 무슨 열? 동시열. 생성열. 저 새끼 죽는다. 뭐라 했어요? 분해 반응이면 분해열. 분해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열이 나오는데요. 반응열에서 얘는 당연히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할 때 연소 반응이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연소열은요. 얘네들 다 기본적으로 정의가 들어갑니다. 이들을 말할 때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냐면 자, 여러분 장작을 하나 태울 때랑 2개 태울 때랑 나오는 열의 양이 똑같을까요? 뭐요? 아니요.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2개 태울 때 나오는 열이 하나 네. 태울 때 나오는 열이 2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항상 얼만큼의 열이 나오니? 라고 할 때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준이 바로 뭐냐면 전부 다 물질 몇 몰이 기준이냐면 1몰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온도에 따라 나오는 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들 기준은요 바로 상온에서 이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단위가 어떤 거요? 90%몰이에요. 아 이거요? 반. 줄 퍼몰. 줄퍼.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상온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기준 상태가 되는 거고 연소의 정의를 내릴 때는 상온에서 물질 1몰이 그것도 연소도 불완전 연소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기준 완전 연소 물질 1몰이 완전 연소 할 때 어떻게 하는 연이 자 요건 커먼센스 연소는요 항상 발열입니다. 연소하면 다 열이 나오죠. 연소할 때 어떻게 하는 열이라고요? 방출하는 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연소열 말 되죠? 그럼 중화열도 마찬가지야. 물질 1몰이죠. 그럼 중화 반응은 H 플러스 1몰과 OH 마이너스 1몰이 반응해서 물 몇 몰이 만들어질 때 1몰이 생성될 때 방출되는 열 중화열도 여러분 이거 커먼센스야. 연소는 무조건 발열입니다. 중화열도 무조건 발열입니다. 그런데 생성열은 발열도 있고 흡열도 있어요. 자, 이거 외울 겁니다. 정의. 외울 겁니다. 생성열 정의. 최준혁 씨, 아니 최준석 씨. 제 동생. 얼마나 헷갈릴 줄 알아? 막 여기 준혁이, 준서, 진서 막 이래가지고 겁나 헷갈려. 진짜요? 진짜? 이 뒷반에 이제 진서 있을 거야. 준혁이네 반에. 저희 학년이에요. 얘네가 몇 학년이지? 중2. 중2대요. 이제 중2. 아, 니네 학년이긴 한데 학교가 이쪽이 아니야? 이진서. 이진석. 걔는 김진서야.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생성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다 별표를 했어요. 이거 외울 거야? 생산. 여러분, 예를 들어서 C2H5OH야. 이거 뭐라고 읽어주나요? 포도당. 응? 이 아니라 탄올? 에탄올. 아니 이게 왜 야. 포도당? 비슷하게 생겼잖아. 에탄올의 생산량이 얼마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니 에탄올을 생성한다고? 그럼 에탄올 어떻게 만들지? 에탄올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마다 방법을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이것의 정의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죠. 그럼 생성열이 뭐야? 에탄올의 생성열은 있잖아. 우리 엄마 어때요? 술 엄마가 어떻게 만들어? 그럼 우리 엄마는 그거 쌀을 말이야 밥을 해가지고 걔를 거기다가 막 이상한 효모랑 막 넣어가지고 술을 만들지.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에탄올의 생성열을 말할 때는 에탄올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가 있죠. CHO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상온에서 존재하는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 있겠죠. 자, C는 뭐로 존재하나요? C solid. H는 뭐로 존재하나요? 상온에서 H2 가스로 존재하죠. O는 당연히 O2로 존재하겠죠.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자, 호돈소 물질로부터 그 물질 1몰이 만들어질 때 출입하는 열.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정의 모르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정의는 어머나 계속 안 맞죠. 그럼 C2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어? EC가 되겠죠? H가 6개죠? 3H2가 될 거고요. O가 하나니까 앞에 2분의 1O2가 되겠죠. 자, 생성열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있죠? 그 원소가 상온에서 존재하는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그 물질 1몰이 생성될 때 출입하는 열. 쉽네. 호돈소 물질. 당연히 알면 쉬워요. 모르면 못하죠.
이거는 어머나.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그러면 가서 분해열은요. 생성열과 분해열은요. 반대 아닐까? 그렇죠. 부호만 반대고 크기는 어떨까요? 똑같죠. 자, 다시 한번 생성열이나 분해열은 바로 어떤 거라고요? 상온에서 존재하는 호돈소 물질로부터 그 물질이 어떻게 될 때? 만들어질 때. 그러면 한번 볼까? 이거 하고 허울 봐도 되겠다. CU, HU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벤젠이라는 거거든요. 6C 더하기 3H2. 그렇지. 6C solid 더하기 3H2 가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벤젠이 독성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여기서는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자꾸 선생이 여기 옆에다가 막 이렇게 막 상태를 막 쓰잖아요. 근데 상태를 쓰는 이유가 바로 뭐니? 엔탈피가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거든요. 중학교 1학년 과정 한번 볼까요? 자, 물질의 상태에 따른 상태에 따른 엔탈피를 한번 볼까요? 그게 왜 중학교 1학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니까요. 엔탈피. 그때는 엔탈피라고 안 나오죠. 에너지. 에너지. 자, 고체, 액체, 이체. 이체. 그러니까 똑같이 H2O라는 확실을 갖고 있어도 솔리드보다 H2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지, 아이씨. 자, H2O 뭐가 있어? 가스. 그러니까 엔탈피는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열을 표시할 때는 뭐도 표시해줘야 돼? 상태도 표시해야 되겠죠? 이렇게 상태와 열을 함께 표시하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상열. 열화 반응식.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런 걸 쓰면 이거 뭐라고 그래?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다 상태도 쓰고 야 델타 H는 얼마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출입한 열까지 썼죠.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무슨 반응식이라고 한다고요? 화학 반응식에다 뭐까지 집어넣었어? 열까지 집어넣었죠? 열합 반응식. 그럼 이제 겁나 중요한 거. 아니 그런데 선생님 C-솔리드가 뭐예요? 자 여러분 C-솔리드는 흑연도 있죠? 다이아몬드도 있죠. 그럼 얘는 과연 흑연일까 다이아몬드일까? 둘 다 아니다. 판 이름이 뭐였지? 그래핀. 그래핀. 건 흑연. 흑연이니까. 자, 얘는 바로 뭐니? 상온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상온에서 만들어지는 건 흑연일까요? 다이아몬드일까요? 흑연. 흑연이죠. 이거는 흑연입니다. 아 쉽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상온에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어머. 자, 그러면 O3의 생성열식을 볼까요? 정의 그대로 들어갈 거야. O3를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죠. 산소가 상온에서 존재하는 건 그렇지 굿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항상 1번 됐어요? 그럼 얘 또 오늘의 포인트 야야야야 아니 그러면 있잖아 저지를 줄 알고 그러면 있잖아 없어요. 저게 뭐야? 나쁜 새끼들? O2의 생성열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정의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오투 아니. 그러니까 O2에서 O2로 변하는 거죠. 헐! 변함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냥 원래 있는 거. 그러니까 호던 소물질의 생성률은 여기가 0. 오빠. 이거 중요한 거야? 오빠 잘 있어. 돈 많아. 뭐야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짓이지?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어요. 오빠. 오빠 집 어디야? 차 있어? 오빠 나 비싸.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진짜 자, 재밌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호던 소물질의 생성률은 얼마라고요? 자, 호던 소물질의 생성률은 얼마라고요? 0. 0이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정의상 이들은 변화가 된 게 R이거든요. 그럼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델타 H를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책 보세요. 118쪽 원자 118. 118, 119,
120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21쪽 당근 숙제 겠죠. 자, 121쪽 숙제.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럴 수가 있죠. 122쪽에 반응 엔탈피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엔탈피는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year. 그러니까 반응 엔탈피는 다른 말로 뭐야? 반응 year 이라는 뜻이죠. 그럼 연소 엔탈피는 걔는 뭐라고 하는 거야? 연소열. 용의 엔탈피는 용의 열. 중화 엔탈피는 중화열. 생성 엔탈피는 생성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해버렸어요. 저 125초까지만 숙제죠. 자, 그래서 121부터 지랄하네. 121부터 129쪽까지 숙제입니다. 많아요. 자, 숙제는요. 121부터 129까지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비 안 돼요. 자, 자비로운 모습은 문제 몇 개 풀고 갈 거예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건 더 싫어. 실화라네. 자, 여러분 129쪽 한번 보세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는 거야. 나이 한번. 129쪽에 17번 문제 보세요. 그림은 25도씨 일기압. 아, 상온이구나. 25도씨 일기압. 오케이? 그런데 지금 너네 그래프가 우리가 이제 그렸던 엔탈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제 이거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 봤네. 그럼 위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H2 더하기 2분의 1 O2.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볼까요? 똑같은 H2인데 이거는 가스고요. 똑같은 H2인데 H2 뭐라고 써있어? 리퀴드라고 써있죠. 그리고 얘네들을 보면 숫자가 이렇게 해서 화살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마이너스 241.8 이렇게 써있네요. 자, 요 화살표를 우리 식으로 써볼 거야. 그럼 이 화살표는 이런 뜻입니다. H2와 2분의 1 O2가 반응해서 H2가 뭐가 만들어질 때? 가스가 만들어질 때. 마이너스 240. 그렇지. 이때 델타 H는 마이너스 241.8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가스가 아니라 리퀴드로 변하면 얼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85.8이 방출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병신이 아닌 이상 뭐야? 그럼 이것도 알 수가 있겠네? 당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H2O 가스가 H2O 뭘로 변할 때? 리퀴드 마이너스 44.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우와.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액화. 굿. 액화할 때 열을 잃는. 그러면 얘는 무슨 열이라고 해주면 돼? 액화열. 액화열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액화돌. 리콰이어.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액화열.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기억번 H2의 연소 엔탈피는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자, H2 연소 반응 꾸미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연소란 H2가 뭐랑 결합하는 거야? O2랑 결합하는 거죠? 자, 연소 열의 정의 H2 일몰이 완전 연소할 때 방치하는 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대로 볼게요. 그럼 여기 식에서 어머 친절하게 H2 몇 몰이? H2 1몰이 반응했죠. 자, 그래서 출입하는 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어머. 그럼 얘는 얼마니? 이렇게 나왔네요. 241.8. 자, 여기서 겁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 기억은 틀린 말입니다. 아니지.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연소니까. 여러분, 자, 연소열의 정의가 뭐라고요? 이게 타는 거잖아. 아니 근데 H2의 연소 엔탈피니까 좀 아니죠. 왜요? 네? 아닌 포인트가 어디야? 답이 아니에요. 아닌데 어느 포인트에서 답이 아닐까? 이게 중요한 거야. 오는 연소에 사용. 아니지. 연소에는 O가 반드시 돼. 에이 진짜. 야, 연소의 정의가 뭐야? 물질이 산소와 산소와 반응하면서. 결합하면서.
그러면 O2와 결합해서 H2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1몰이니까 당연히 이게 2분의 1 O2가 맞는 말이야.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바로 4월 4월에서 H2O는 리퀴드야 가스야. 리퀴드.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리퀴드. 리퀴드까지 가야 된다고요. 오씨. 그러니까 241이 아니라 얼마라고 해야 답이 된다고요? 85점. 그럼요. 요런 게 화학에서 정말 지랄 같은 쪼잔함입니다, 여러분. 이 기능 안 해요.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자, 다시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쪼다라다 짜. 그럼 그래서 나도 졸라 쪼잔하잖아. 니네도 쪼잔해야지 되는 거 화학 공부를 하려면. 자, 그 다음에 사나이다. 물 리퀴드하고 물 가스죠. 여러분, 우리 안정화라는 건 엔탈피가 많은 게 안정한 거야, 적은 게 안정한 거야. 사과요. 그럼요. 이거는 물리화학 모든 에너지를 다루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이 안정이고요. 위쪽이 뭐야? 불안정이죠. 그러니까 리퀴드와 가스는 누가 더 안정하다고요? 리퀴드가 더 안정하다고요. 그 다음에 H2O. 여러분, H2O 리퀴드의 생성 엔탈피죠. 자, 생성열식 써볼까요? 자, H2O가 생성이 되려면 요거를 구성하는 원소 H2와 O2가 반응해서 이거 1몰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헐, 너네 봐라. H2O 리퀴드의 생성열은 식을 썼더니 우연히 H2의 연소열과 식이 없대요. 똑같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모든 애들이 다 생성열과 연소열이 똑같니? 아닙니다. 그래서 식을 쓰는 건 엄청 중요한 거야. 자, 연소는 어떤 물질이 뭐와 결합하는 거라고요?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여기 더 써봐. 어떤 물질 1몰이 산소와 어떻게 한다고요? 결합하면서 완전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 이거 연소의 정의를 모르면 큰일 나죠.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 나오는 겁니다. 연소는 누구랑 결합하는 거라고요? 산소와 결합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17번에 디귿번 이것의 생성열은 이거다. 어때요? 맞는 말입니다. 됐죠, 여러분? 자, 우연히 어떻게 된 거라고요? H2의 연소열과 물의 생성열이 같은 식이 나온 거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14번 그림 보세요. 여기서 하나 지식 하나 알고 넘어갈까요? 자, 맨 위에 C 솔리드 다이아몬드래. 다이아몬드. 자, 커먼 댄트. 여러분. 커먼 댄트.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C 다이아몬드 나오죠. C 다이아몬드와 C 흑연인데 엔탈피 누가 더 높아? 눈 없어요, 눈? 저 눈 있어요. 자, 흑연과 다이아몬드 엔탈피 누가 더 높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죠. 자, 거기 써 있는 거 그대로 볼게요. 너네들이 이런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알아줘야 됩니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C 솔리드 다이아몬드 더하기 O2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C 솔리드 흑연 더하기 O2라고 써 있죠. 그러면 요렇게 화살표가 돼 있다면 이건 어떻게 써주는 거야? 자, C 솔리드 다이아몬드 더하기 O2 화살표. C 솔리드 흑연 더하기 O2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화학에서 화살표는 수학에서 는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좌변, 우변. 그럼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 수학과 똑같이 소거가 되는 겁니다. 소거? 소거 알죠? 소거? 비소거 아니고요. 그럼 얘네들은 결국은 C다가 C흑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자, 써있나요, 거기? 네. 안 써있거든요. 안 써져 있는데요. 안 써있거든요. 안 써. 아니 근데 알죠. 알아요, 여러분? 네. 그럼 너네 봐봐. 델타 H1하고 델타 H2가 플러스네. 병신이야? 당연히 줄어들으니까. 여러분, 이게 줄어드는 순간 얘네들은 바로 뭐야? 마이너스가 되죠. 야, 마이너스가 감소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C의 생성 인터피는 0 맞고
자, C 솔리드의 생성 엔탈피는 진짜요? 여러분 맞죠? 여기서 안 했다고 또 바로 또 이제 티 나네 지랄하고. C. 여러분 C 솔리드인데 다이아몬드잖아. 그럼 정의가 어떻다고요? 얘가 상온에서 C 솔리드 흑연에서 그럼요. 얘는 흑연에서 뭐가 되는 거야? 다이아가 이거는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0이 아니죠. 그럼 여기 잠깐 볼까요? 흑연에서 다이아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죠. 디귿도 맞네요. 그러니까 얘네들 델타 H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답은 5번. 그럼 연소 엔탈피의 절대값은 당연히 절대값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변하는 게 다이아몬드 타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게 흑연 타는 거죠. 난리가. 그러니까 누구 탈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방출되는 거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거 커먼 센스면서 우스갯소리. 다이아몬드를 태우면 뭘로 변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흑연을 태워도 뭘로 변해? 이산화탄소. 집에 불나면 다이아몬드 얼렁 주워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다이아몬드 타면 이산화탄소로 날아가죠. 절대로 다이아몬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금덩어리는 근데 다이아몬드 불에 안 타지 않아. 겁나 잘 타요. 진짜요. 당연하죠. 오. 다이아몬드 겁나 잘 탑니다. 망치엔 안 부서지면서 불엔 잘 타요. 지랄하네. 망치엔 안 부서져. 망치는 네가 못 부수는 거죠. 힘이 좀 없어서. 아니 진짜예요. 아니 다이아몬드 진짜 딱딱해요. 자, 몇 줄 늘어나냐면 망치를 들었다고 항상 작품을 망치진 않아요. 3줄 늘어납니다. 나빠요. 아, 3줄 나빠요? 3줄? 그만 들릴 거야. 자, 26번, 27번, 28번. 거기 28번에 델타 H는 나오잖아요? 요것만 쓰는 거야. 오늘은 하나 배운 거야. 그 중에 하나. 델타 H는 나중에 H 빼기 처음 H. 됐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거 누구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안녕히. 선생님 안 끄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끝났어요. 잠깐 들어오세요.